자, 지금 톨스토이의 부활 관련 레퍼런스들을 참고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정말 너무 모아지지 않아서 바즈는 한번 열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즈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최고의 문해학자,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하초프나 로트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로트만도 대단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는 도스옙스키 전공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진은 소설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진이 더 익숙한데요. 지금 벌써 말한 거에서 나왔는데 바진은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톨스토이에 대해서 말을 했냐 말았냐 한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말했었냐면 톨스토이의 3대 장편 중에 전쟁과 평화는 가정소설이면서 역사소설이고 그 다음에 안나 까레니나는 가정소설이면서 심리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뭔 소설이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데올로기 소설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제 기억이 얼핏 아름아름 남아있는 거예요. 확실치 않고. 근데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처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 기억이 분명히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당연히 바흐진이 썼고요. 제목은 언어 창조의 미학인데 국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의 미학이라고 훨씬 더 간결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말 번역이 있으면 우리말 번역을 찾아보는데요. 이 책은 우리말 번역을 보지 않고 이제 그 원서를 참을 수 없는 먼지들이 여기에 앉아 있군요. 자, 이 책은 이제 원서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이 보시면 굉장히 손때 묻은 책이고 사실은 여기 붙은 것보다 더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 때는 우리가 제본서로 책을 보게 되니까 제본한 걸로 하면은 뭐 더 그때는 더 열심히 읽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펼쳐 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름 색인이 있어요. 이름 색인에 톨스토이가 몇 번 언급이 된다고 돼 있죠. 우선은 그걸 찾아봤는데 제가 찾으려고 한 이 구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톨스토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작품이 들어가 있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책에는 작품 색인은 없는 거예요. 인명 색인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겠다. 굉장히 슬픈 거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는 아니고 지금 저는 바쁘진 않아요. 근데 정말 바쁠 때도 있거든요. 논문을 아주 급하게 써야 될 때도 있고 마음이 주로 급한 거죠.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소근육 훈련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어디에 지금 문제 이 말이 나왔을까? 전쟁과 평화는 이런 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이런 소설, 그 다음에 부활은 이런 소설. 열심히 찾았는데 결론은 못 찾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못 찾고 이제 읽으면서 든 생각은 확실히 그 톨스토이를 바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이러저러한 논문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미완성 원고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 연구예요. 그게 그 괴테 소설을 연구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요. 미완으로 끝났어요. 결국 이제 쓰지 못하고 바흐진이 골수암이었나? 아무튼 다리도 하나 자르고요. 75년인가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이 책에 실린 것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는 1970년, 71년 사이에 메모. 여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글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실려 있는 여기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책임이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이번 학기에도 그렇지만 강독할 때 하죠. 근데 그 강독도 선생님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인 거지. 애들 시험지를 받아보면 완전 이건 동상이몽이었던 거야. 아무튼 이건 딴 얘기고. 자, 그래서 요는 톨스토이를 찾지 못하고 톨스토이 이름을 몇 개 찾았는데 원하던 이 구절은 찾지 못하고 뭐 죽음을 대하는 톨스토이와 도스옙스키의 자세. 이때는 인간 도스옙스키와 인간 톨스토이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로서 그들이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 건데요. 그거라든지 근데 그것도 제가 벌써 논문에서 쓸 만큼 다 썼죠. 그럼 문제의 이 구절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 진짜 머리가 아파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쉬운 걸 내가 왜 까먹고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제 저는 그런 식의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책을 뒤지면서 공부를 시작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되게 늦어요. 그렇게 새로운 거. 특히나 기계 쪽, 기술 쪽은 되게 늦고요. 이거 뭐야, 인터넷 뱅킹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늦게 시작했고, 요즘은 저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 1, 2년 전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제 요거를 러시아어로 치는 거죠. 제 기억에 있는 대로 딱 치니까는 이제 바로 뜹니다. 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서 뜨는 것도 그대로 보기도 힘들거니와 이제 출력해서 보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하진 저작 전집입니다. 바하진의 저작 전집인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는 이렇게 이제 전집을 기획할 때 총 6권이다. 그게 한 날 1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썼으니까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있지도 않고 있는 것만 이렇게 이빨 빠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하진을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면 어떻게든 구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또 맨날 보던 것만 보게 돼요. 문제는 또 이것을 A방에 그것이 꽂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까맣거든요. 새까만 전집이 쭉 꽂혀 있어서 저는 그게 계속 이 바하진 저작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바하진을 닮은 불가고프 소설 전집이었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얘는 저쪽에 바깥에 베란다에 제가 저걸 완전 수다 모드가 돼버렸는데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네가 바하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설마 바하진을 베란다에 보일러실 밑에 그 갑갑한 나무 박스 안에 집어넣겠소? 이청준 소설과 함께? 설마 그럴 일 없겠지. 하지만 아무 방을 다 찾아봐도 없어서 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각설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인지적 겸손함. 아, 내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랬네요. 그래서 저쪽에 구석에다 완전 처박아 놨던 거를 이제 꺼내왔는데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하진 이제 그 저작 중에 2권인데요. 이걸 이렇게 딱 펼쳤더니 아, 러시아 책은 대부분 다 99.9% 목차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지 않고. 딱 봤더니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제문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쓴 거예요. 요게 이제 나중에는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제문제로 개정, 증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뒤에 속하기 때문에 6권인가에 들어가 있고요. 요건 지금 2권. 그 다음에 드라마 작가로서의 톨스토이, 서문,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이거네. 톨스토이의 이데올로기 소설, 요게 부활이네요. 그거 이제 서문. 그 다음에 또, 드라마 작가로서의 톨스토이 수고, 그러니까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76쪽부터, 여기서부터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해봤자, 지금 한번 볼까요? 다 해봤자 213쪽까지니까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확실히 요 분량만 봐도 요 앞에 거는 도스토옙스키 창작이거든요, 여러분. 요 분량만 딱 봐도 애정의 정도를 알 수 있죠, 그죠? 좋아하면 오랫동안 같이 읽고 싶잖아요. 많이 쓰게 되죠, 할 말도 많고. 근데 이제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죠. 덕분에 이제 제가 공부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겠는데, 요거는 이제 읽고 나서 한번 찍도록 하고요. 아, 그래서 찾았다. 그 감격을 진짜 이거는 수다인데 수다 떨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바흐진으로 돌아와서 바흐진의 주요 저작 중에 이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의 비약 이게 대부분이 아니고 몽땅 다 미발표였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기 스피치 장르의 제문제, 발화 장르의 제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 활동에 있어서 저자와 주인공, 작가와 주인공. 그래서 소설 속에서 작가가 주인공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고찰. 그게 이제 소설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게 소설의 어떤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도 다루고 있고요. 맨 마지막은 인문학의 방법론에 붙여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많은 입문서들이 그러하듯이
아, 도대체 역자가 이거는 번역을 제대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막 말이 좀 어렵고 뻑뻑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역자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저작 자체가 그렇게 평이한 저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걸 다 훑은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약간 바하진 문체의 이제 특수성이기도 할 거고, 이게 완성된 저작이 아니라 메모 덩어리, 원고 덩어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안 되고 툭툭툭 던져진 문장들이 많아요. 예컨대 뭐 존재의 알리바이는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존재, 비존재. 뭐 생성 중인 존재 이런 식으로 쓰다 말고 뭐 교태가 아니고 괴테에게 있어서의 뭐 성장 소설의 문제, 스탕달의 문제, 스탕달은 어떻게 생각했나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던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하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읽겠지만은 바하진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거는 권할 수 없는 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번뜩이는 어떤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개념들. 근데 이제 정치하게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외재성, 대학원에서 수업 듣고 할 때는 외재성이라고, 외재성 하면 바깥에 있다 이렇거든요. 외재성. 분해 나하지 멋지. 외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견의 잉여. 식견이라기보다 봄이거든요. 봄의 잉여.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요 바깥에 잉여물, 요거 무슨 뜻이었는지도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바하진 특유의 온갖 괴상한 말들이 여기 난무하죠.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 이제 도스옙스키 연구소에 나오는 말인데, 뭐 뒷문을 열어둔 말, 뭐 눈치를 보는 말, 그 다음에 뭐 문턱의 시간, 그건 이제 진짜 도스옙스키 연구소에 나오는 건데요. 그거 개작하기 전에 혹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메모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요.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의외로 뭐 몇 가지 개념 정도는 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겸사겸사 톨스토이 레퍼런스를 찾는 김에 한번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지금 말의 미학으로 번역돼 있고,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은 일부 챕터는 제가 초고를 잡았죠. 저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때 뭐 많았으니까 대학원생들이. 자, 바하진이었습니다. 바하진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이거를 읽고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